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은, 4월은 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의 장세는 굉장히 좀 배드하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정말로, 일단 현금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정말 내가 그 현금화 하기가 어렵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우리가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압축했던 종목군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뭐 반도체 종목군에서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었고요. 반도체 종목군에서도 반등이 나왔었고, 특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캠트로닉스 이런 거는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어제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치외까지 해서 상한가를 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킨슨병 새로운 치료제가 이제 개발한 이슈가 있고, 2분기 내에 이제 그런 임상 발표가 있다는 뉴스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S바이오미니스가 30% 이상 급등했고, 또 큐리옥스도 굉장히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5% 정도 상승했었고, 삼일제약도 빨간불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주사냥 추천주가 그래도 선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주는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전력 수요 인프라 관련주들 제가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한전케이피스 못 갔지만 대한전선이라든지 이구산업도 이제 시외에서 좀 5% 상승했었고, 풍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고루 아이언도 좀 잘 보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관련주들, 구리와 아이언, 또 알루미늄 이런 관련주들 또 이슈가 좀 나왔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이번 주까지는 일단 체크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이제 유가 관련주가 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 하셔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기대감들 또 다른 남미나 또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특히 K뷰티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VT, 원택 다 좋은 모습, 파마리서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휴재 콜마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죠. 오일리디는 어제 이제 AP 시스템이 어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방산도 현대로템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거의 이제 정고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풍산은 뭐 어제 나왔지만요. 코치 테크놀로지도 목요일날 빠지긴 했지만 어제 또 급등해서 어제도 하락을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항공에서는 조금 디지털테크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2차전지는 사방전지가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주사냥 관련 추천주들 굉장히 4월 달에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렸던 게 이제 4월에는 무리한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황금보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그중에서 제가 또 꼽자면 대한전선이나 뭐 일진파워, 뭐 비트로테크, 한국콜마 일진파워도 좀 빠지긴 했는데 핵융합 관련 이슈는 분명히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비트로테크도 어쨌든 반등이 좀 붙여졌고 콜마도 이제 5만 원대 다시 돌파했었고 대한전선이 좀 움직이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대한전선이 좀 아무래도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좀 강하게 빨리빨리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전선 또 대차 거래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우상향이 조금 더 예상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4월 달에는 나쁜 그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악재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조만간 이제 이스라엘 공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머지 하루가 남았거든요. 그 빠르면은 오늘 내일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주재 이스라엘 그 이란 대사관을 이제 공습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주재에 이란 영사관을 이제 폭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란이 거거된 강력한 보복성 성격의 공습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를 인정하면서 48시간 내에 조만간에 이제 그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대규모 보복
공격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때도 2년 전에도 사실 이제 실제로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제 공격할 거라고 이제 봤지만 대부분에서는 설마 이제 공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어쨌든 미국 정보력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고 실제로 지금 그 근방에 중동 지역에 지금 뭐 미국의 전략 그 뭐 항모함이라든지 이런 거 배치를 해서 지금 뭐 미사일이 날리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요격을 하겠다.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조금 전쟁에 대한 어떤 확전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었고 비트코인도 좀 급락하는 모습들 그래서 약간 불안감들이 굉장히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가능성 자체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규모 공격이 됐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약간 소규모 공격이 됐지 이제 그 차원에 놓여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뭐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제 대규모 공격에 대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초에는 되게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에너지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나 뭐 주도 업종군들을 조금 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무리하지 않도록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시작해서 봐야 되냐? 일단 도망가야 되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번 달 정도는 조금 매매를 조심하는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어, 4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유가, 에너지, 원자재가 다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금리 인하가 6월은 안 되고, 지금 뭐 7월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는 뭐 그런 측면들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380원까지 올라갔어요. 1400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우리나라 경기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환율에 대한 급등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또 타격이 있고, 실제로 이란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이 이어지게 되면 또, 그 환율 시장이 더욱더 급변동하면서, 또 이렇게 상승을 가파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업종이 힘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적어도 일단은 4월 달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뭐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 소규모 공격을 해서 아직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는 그런 수준. 미국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공격이라고 하면은 괜찮네. 무리하지 않게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서로 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또 그런 양상으로 가면서 어쨌든 그러냐는 듯이 회복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조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굴이나 약간 이제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약간 조금 호재성 기사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을 수입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또 급등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공동 조치로 이제 러시아에 그 제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보유한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예외로 삼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수입을 이제 러시아산의 그 원자재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알루미늄 5%, 구리 4%, 니켈 6%를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물량들이 풀려버리지 않으면 이제 공급이 좀 주는 거니까 약간 이제 원자재 수요는 늘고 공급이 주는 현상이 벌어져서 또 원자재 가격의 급등 양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런던 금속거래소 LME 창고에 현재 재고 중에 보면 이제 3월 말 기준 니켈이 36%, 구리가 62%, 알루미늄이 91% 러시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쨌든 간에 그 런던에서 취급하는 런던 금속 그 상업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러시아산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그 수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어, 퍼센테이지를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이걸 이제 뭐 막겠다고 하니까 지금 자산시장, 원자재 시장도 이제 막판에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 특히나 어려울 때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구리도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간 조금 이제 좀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모습들,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전고점, 완전 역사적 전고점까지도 이제 트라이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도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시장은 좀 원자재 중심의 시장이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도 있어요.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간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경기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그 원자재가 바로 구리 아연이거든요.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중국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산업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리가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채굴업체의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도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어쨌든 간에 조금 원자재 관련 중심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 특히 구리나 아연이나 알루미늄 쪽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고 개별주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개별주 종목, 개별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바이오 다 올라갔죠. 웬만하면 다 올라갔지만 지금은 반도체에서도 어떤 테마, 뭐 유리기판 테마만 올라가거나 바이오도 뭐 세포 치료제 관련 테마만 올라가거나 또 AI도 어떤 특정 해당 업종만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아까 굉장히 그 소수 군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지금 장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일단은 이스라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세 번인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어쨌든 파월 의장의 그 의지가 중요해요. 파월 의장의 의지가 몇 프로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야 된다는 상황들 그 다음에 1Q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이제 나오잖아요. 이 관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봐야지 우리가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또 턴 어라운드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이 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들을 있다라고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구리, 그쵸? 구리, 또 아연, 뭐 알루미늄 이런 관련주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구리, 아연,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연결되는 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관련주들은, 뭐, 대한전선이 있었고요. 또 풍산. 그쵸?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특히 좀 조일 알루미늄, 이런 관련주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원전선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강원전선이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뭐 회성중공업, 재정전기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구산업, 그 다음에 금 관련주 있던 에이컴텍, 이런 관련주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볼 수 있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종목군들 있죠. 뭐 한국콜마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클리오, 색조화장품에서는 클리오가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리오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아모레 퍼시픽도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에서는 원택이라든지 또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넣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잘 이제 내가 이제 매매를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좋겠고 차라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다음에 세밀제약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산 관련주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 코드 테크놀로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오 테크닉스나 뭐 테스 이런 거 유지테크 이제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반도체 종목군들은 조금 뭐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나는 반도체는 조금 이제 좀 특히나 좀 압축을 해서 조금 더 끼가 있는 지금으로서 뭐 포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괜찮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뭐 AP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 조금 더뭐 오일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코미코나 또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선 관련주에 제가 또 빼먹은 게 중요한 거 빼먹었죠. LS 일렉트릭을 빼먹었네요.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드리러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는 요 정도 좀 압축 테스트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그 개별 이슈로 봤을 때는 뭐 코딩 오토메이션이나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그 지노믹트리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정치 관련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정치 관련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안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의원이 이제 분당 이제 이번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 안철수 의원 관련주,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간에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 안랩에 대한 부각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랩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방송을 좀 마치고요. 어쨌든
어,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불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 정말,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 그런데 조금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원자재 관련주도 중심으로, 그리고 좀, 어, 정말 차트가 좀 살아있는, 정배율 구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